네, 이번엔 AI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AI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자연스럽게 그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죠. 이러한 경쟁 속에서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내비치고 있는지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어제 오픈 AI가 맞춤형 챗 GPT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성능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며 이 AI 대중화를 조금 더 빠르게 앞당겼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맞서서 메타도 지난 7월이었죠. 라마2 오픈소스로 공개해서요. 생태계 구축 움직임을 알렸습니다. 메타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글과 테슬라, 엔스로픽 모두 이 챗 GPT 대항마 자체 AI 기술력들을 계속해서 공개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알렸는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 단연코 뜨거운 건 바로 이 오픈 AI겠죠. 어제 이 AI를 통해서 챗 GPT-4를 공개했습니다. 포인트는 맞춤형이라는 거였고 이 모든 거를 공개한 이유를 다가가서 보니까요. 생태계 구축이었습니다. 오픈 AI 300쪽짜리 책도 몇 초 만에 요약을 했다라는 그만큼 성능은 높였는데 왜 이렇게 소스를 공개했나 들여다봤더니 사실상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코딩 장벽이 높기 때문에 개인이 접근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를 또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오픈한 건 바로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처럼 강력한 플랫폼이 되기 위한 오픈 AI의 큰 그림이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에 우리 국내 대기업 네이버라던가 삼성, KT도 관련된 개발을 박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건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어떤 투자 전략과 어떤 투자 자세가 필요하냐겠죠. 고수님들,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요? 달려야죠. 다시금 AI 쪽으로. 봄에 AI 관련한 열풍이 시장이 안 좋았던 것들을 쫙 끌어올리면서 미시장도 그렇고요. 국내는 약간 또 애매하긴 했는데 어쨌든 AI 관련한 모멘텀이 이번 1년 중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요 군부를 짚고 있는 걸까요? 오픈 AI 쪽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또 일론 머스크도 AI 그록 관련해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분은 그 AI 이런 거 챗 GPT 쓰세요? 네, 쓰죠. 어떤 걸로 쓰세요? 저는 챗GPT도 쓰고 우리나라가 리튼이라고 이제 리튼에서 한국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자체 초고대 언어 모델은 아니고 네, 이제 그 챗GPT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거에 필터링을 다른 이제 검색형 서비스예요. 뭘 검색하세요, 주로? 그런 것도 얘기해야 돼요? 네, 그게 궁금해서요. 뭘 쓰시는? 업무에 관련된 것도 이상한 거 쓰세요? 아니, 그러니까 업무에 관련된 것도 얘기를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그렇죠. 그 질문은 아니 뭘 예정에 쓰냐 없던 질문이라 뭘 검색하냐고. 이상한 거 검색하시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용도를 쓰시지는 마시네요. 임순희 교수님 혹시 쓰시나요? 네, 이거 AI가 쓰네 안 쓰냐보다 우리 생활에 그냥 다 스며들었다라고 스며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찾을 때도 이게 알고리즘 자체가 AI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그 스노우에서 만든 화상 관련돼서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주면 요즘에 미국 그 졸업사진 풍 그거. 네, 그 돈 내고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3,300원인데. 전 안 했어요, 그래서. 해보면 또 색다르게 나오니까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 또 이제 두 분도 많이 쓰시는지 쓰세요? 저는 챗GPT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미지 관련돼 가지고 저 유튜브 썸네일도 이제 그들이 막 해줘요? 네, 일단 제가 검색식이라기보다는 뭔가 조건을 제시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떡상하는 썸네일 만들어줘 하면은 막 만들어줘. 파월 썸네일, 옐런 썸네일, 사진 넣고 조금 이제 정보 좀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재규 교수님은? 저도 챗GPT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테이버 고수가 말한 것처럼 요즘에는 스크립트 사진만 이제 집어넣어도 동영상까지도 만들어주는 그 정도로 많이 발전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이가 좀 울 때 노래를 틀어달라. 울 때 들어주면 뚝 그치는 음악 네, 그런 거 맞습니다. 지금 우리 손석구 교수님만 뭘 하는지 저 이제 의문의 피해를 당한 것 같은데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대체 뭘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각종 검색을 다 하죠. 근데 이제 대화형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방송 준비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위주로 검색을 하고요. 말할수록 이상하게 이상해지는데요. 아니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밤사이에 업데이트된 거, 네. 그 신기한 AI 관련된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는 갑자기 걸로 또. 분위기를 바꿀게요. 네네네. 영국 AI 기업이었는데 그 협상을 시켰대요. 어떤 협상? AI와 AI를 놓고 서로? 그 AI가 그 계약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시켰대요. 아. 근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네. 몇 분 만에 다 깔끔하게 끝냈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윈윈하는 더 정확히는 이게 변호사 역할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든 AI인 건데 그 예를 들면 네. 뭐 비밀 유지 조항이라든지 그런 조건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네. 잘못된 부분을 서로 수정을 하고 최종 확정된 이제 조건들을 서로 제시해서 네. 최종 그 계약 조건들을 이제 하는데 몇 분 만에 내놨다는 거, 결과물을 산출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근데 이게 지금 충격적인 건 사실 이게 변호사들이 만나서 그런 조건들을 협상할 때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조건 맞추는 데면 사실 거의 80%를 쓰고 뭐 길어지는 건 해가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걸 몇 분 만에 AI 대 AI로 만들어냈다는 거는 네. 앞으로의 우리 직업 지형이나 어떻게 보면 간담이 서늘해질 실험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AI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바뀌고 진화하고 확장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발현되고 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나 방대한 정보나 이런 딱 규율화된 내용을 입력하고 거기에서 값을 꺼내는 그런 작업이 너무나 쉬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손수호 교수님 많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지.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서 뭐 이렇게 이상한 데로 가시는데 네. 빠지지 마시고요. 지금 보면은 오픈 AI 관련한 소식도 있었고요. AI 그록 관련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AI 그록이 뭐였어요? 이게 이제 아직 테스트 버전으로 나온 건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챗 GPT, 오픈 AI의 챗 GPT와 경쟁할 자사의 AI 서비스로 내놓은 거죠. 네. 이 그록이 이제 앞으로 눈길을 끄는 거는 이 X라는 플랫폼에 실려서 유료화될 겁니다. 네. 예, 이거를 이제 이미 예고를 했고, 그록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상당히 빠른 정보력을 강점으로 두고 있는데, 물론 초고대 언어 모델이긴 하지만 X 플랫폼에서 주고받는 그런 여러 가지 대화들도 학습에 포함을 시키면서 정보 습득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것.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펀 모드라는 게 있어서 그게 뭐예요? 재밌는 펀 펀 모드. 레귤러 모드가 있고 펀 모드가 있는데 펀 네. 모드에서는 뭐 유머라든지 풍자적인 어떤 그런 걸 해내는 기능들도 탑재를 해서 좀 눈길을 끄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네.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구독 서비스로서 이게 이제 X에 탑재될 거라는 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파워를 갖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오픈 AI,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함께 시장 지형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삼성이 AI 포럼을 개최한다라고 하는데 삼성도 뭐 AI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해야죠. 일단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애플도 뭐 생성형 AI를 하겠다. 왜? 네. 아이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삼성도 당연히 해야죠. 왜냐면은 갤럭시에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삼성이 이번에도 소프트웨어에서 이거 실패한다 그러면은 또다시 우리는 구글의 노예, 안드로이드의 노예가 됐듯이 이게 삼성도 그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파도라고 하는 파도? OS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자체 OS요? 네. 파도가 아니고 이름이 그때 타이젠. 타이젠이랑 몇 개가 나왔었는데 모바일 OS. 네. 다 실패했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플랫폼이라는 기능을 아예 도전도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서 삼성전자가 지금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스마트폰과 모든 가전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갤럭시에 다 들어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가전과 스마트폰을 다 연결하겠다. 네. 이런 것들을 하나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게 좀 신통방통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또 추가적으로 가전과 삼성전자 모든 제품에 AI를 탑재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또 하나의 탈출구 혹은 뭔가 새로운 추가 전략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은 늦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명인사를 다 데리고 와서 네. 경연도 열고 그러면서 삼성에 좀 도움이 되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 우리가 머스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애플도 마찬가지고 구글의 마소의 아마존까지 모두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뛰어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한번 살아남아야
플랫폼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고 혹은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조금 두각을 드러내는 곳이 없는 것이 좀 현실이다. 그 부분에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돈을 들여서라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포럼을 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군요. 유레카님이 삼성도 돌파구를 찾아내겠죠. 삼전이 승부를 보긴 해야죠 하는 브릿지님의 의견도 있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지금 삼성전자하고 삼성그룹 내에 TF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있어요? LLM을 구축하는 TF가 만들어져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외부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만드는 LLM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 왜 이런 플랫폼을 일단 1차적으로 만드냐? 1차적인 목표는 내부에서 쓸 겁니다. 근데 이제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챗GPT를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고, 거기서 제공하는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보안이 보증된 자체 LLM 만든다는 거고 1차적으로는 이런 게 이제 연구개발 과정이라든지 특히 반도체 사업부 같은 경우는 뭐 물동량이라든지 생산량 같은 걸 예측해내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삼성이 직접 AI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아까 테이버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OS에서 재미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력 자체를 삼성은 글로벌리하게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수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글로벌리하게 예를 들어서 개발비를 들였을 때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자체로 이제 그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승부가 안 될 거라고 본다면 오히려 그냥 외부 거를 수용한다라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이번에 짐 켈러라는 유명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석학이 참가를 해서 기조연설을 했거든요. 거기서 얘기했던 거는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짐 켈러가 캐나다 그 AI 관련된 스타트업의 대표이사로 있는데 그 회사가 만들어낸 AI 칩을 가지고 앞으로 미국 삼성 텍사스 공장에서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 협력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삼성전자가 물론 가전사업부도 있고 모바일 사업도 하지만 뭐 앞으로 반도체 기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AI 붐 이슈를 활용한 반도체 칩을 얼마나 더 잘 팔고 만들어낼지 파운드리 수요를 얼마나 더 끌어당길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자체 AI에 대한 직접 개발에 뛰어들 것인가 이건 아직 조금 더 지켜볼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 쪽에서는 한 발 늦었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올 초에도 AI 붐이 일었을 때 최대 수혜 업종은 반도체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런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더 키울 만한 얘기들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과연 폭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뭐 반도체 큰 종목을 제외하고 뭐 AI 관련한 종목들 아니면 반도체 관련한 뭐 작은 종목들 무엇을 지금 시점에서 보면 좋을지 이재규 교수님은 어느 쪽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일단 뭐 AI와 관련돼서의 성장성은 사실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실적을 내놓으면서 AI 쪽에 대한 메리트가 한 번 정도는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산업인데 그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HBM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AI 쪽에 대한 성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삼성전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 SDS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항력적인 그런 변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각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AI 관련주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고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을 꼽아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네이버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임순재 교수님은 AI 하면은 반도체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종목군을 이야기하실까요? 일단 뭐 반도체에 제일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AI를 뭐 지금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HBM3와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이와 더불어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도 이제서부터는 조금씩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AI 반도체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향후에 이제 상당히 이제 미세화, 초미세화 공정으로 이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뭐 미세화 공정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TSMC랑 그다음에 삼성전자 두 개 회사밖에 없다라고 보면 과연 이제 현재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3나노의 GAA라는 뭐 최첨단 공정을 이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걸 향후에 이제 AI 관련된 이제 반도체 수주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AI가 바꾸는 세상, 증시를 바꾸는 AI 관련한 내부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임순재 고수의 의견입니다. AI는 우리 옆에 성큼이라고 남겨주셨고요. 손석호 고수는 AI 못 먹어두고 외칠 타이밍이다. 이재규 고수도 AI 성장에 따른 반도체를 짚어주셨고 테이블 고수는 핵심은 AI의 수익성이다 라고 포인트를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장답5 함께하고 있습니다. 2회 주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